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56화 스승이 있으면 교육에 도움이 될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스승이 있으면 교육에 도움이 될까라는 건데요. 물론 뭐 스승의 날은 좀 지났습니다만 두 분은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스승이 있으신가요? 참 내가 옛날에 그 성현들이 한 얘기하고 저하고 생각이 일치되는 게 너무 많아서 공자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세 사람이 길을 걸으면 스승이 꼭 있다. 네. 지금 여기 스승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잘난 놈, 못난 놈. 그래서 뭐 타산지석의 기억에 남는 뭐 대단한 스승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 지금 다 이렇게 스승님들하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올바르지 않아요? 갑자기 이상해지셨네. 그 묻어가는 자의 자세라고 하나요? 어쨌든 자유님은 어떠세요? 뭐 기억에 남는 스승은 많이 있을 텐데 저는 기억도 많이 나긴 하지만 저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분이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세요. 여자분이셨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혹시 사춘기였나? 사춘기 뭐 저는 사춘기가 없었기 때문에 오케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오셔서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엄청 많이 줬고요. 그리고 뭐만 하면 토론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 이후에 중고등학교 때도 딱히 이제 그런 수업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사실 그때는 이제 우리는 토론하면서 이제 뭐 필기하고 이런 거 말고 막 싸우고 토론 막 이런 게 그냥 재밌어서 했지만 지나고 나면 그럴 때 그 같은 반에 있던 친구들이 그런 훈련들이 굉장히 많이 되지 않았을까. 자기 주장 근거를 대는 것, 또 뭐 발표를 한다든가 그 꺼리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 보통 뭐 애들 질문을 하면 애들 막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 우리 반은 서로 막 발표하려고 막 이렇게 했었던. 그때만 해도 되게 그죠? 그렇죠. 혁신적인 학습 방법이었네요. 그죠? 예. 어쨌든 그렇고요. 저도 사실 좀 부끄럽지만 기억에 남는 스승 이러면 딱히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군. 이건 제가 잘났기 때문이겠죠. 죄송합니다. 역대 스승입니다. 웃자고 한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스승한테 교육을 받는데 스승이 있으면 교육받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독학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세요? 도움이 되죠. 근데 우리 뭐 다들 아시지만 학습 이론을 우리가 또 때로는 강의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뭐 행동주의 관점이냐, 뭐 구성주의 관점이냐, 인지주의 관점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냐, 잘 배우는 게 중요한 거냐 이렇게 보면 잘 가르치는 사람 만나는 것도 복이고 지 스스로가 잘 배워내는 것도 능력인 거고 바람직한 모습이기도 하고. 근데 독학은 참 썩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고 그죠. 근데 스승한테 가르침을 받는 데 있어서 좀 부정적인 영향 같은 건 없습니까? 글쎄요, 뭐 그거 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 약간 의지하게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수동적으로 되는 거. 그렇죠. 저는 조금 다른데 강요하는 스승이 있어요. 네. 그게 저는 또 부정적 영향이라고 또 대표적으로. 오케이. 그죠. 예. 물론 뭐 그 스승의 능력과 스타일 또 배우는 사람의 태도와 뭐 그죠 자질 뭐 이런 것들에 따라 결과는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살면서 스승이 있으면 교육에 도움이 되는지 뭐 스승과 교육이라는 주제로 좀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스승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표현으로 뭐 선생님, 사부 이런 표현이 있죠, 그죠? 반대로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을 제자 또는 학생이라고 부릅니다.
요컨대 가르치는 사람은 스승, 배우는 사람은 제자인데요. 일반적으로 스승과 제자 중에 누가 더 학식이 뛰어날까요? 아니, 뭐 스승이겠죠. 그죠? 네. 네. 전통적 입장에서요. 예, 그죠, 네. 그죠. 스승이 뛰어나죠. 당연합니다. 스승은 자기가 가진 높은 학문이나 식견을 기반으로 그게 좀 부족한 제자에게 가르침을 행하죠. 그 과정에서 제자는 스승의 학식을 전수받게 됩니다. 따라서 뛰어난 스승이란 기본적으로 학문과 식견이 높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이 그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현실에서도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일인데요.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부족한 교과목을 보충하기 위해서 학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실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소위 스타 강사에게는 수백 명의 학생이 줄을 서죠. 뭐 대치동의 1타 강사 이러면 예약 걸어놔야 되고 막 그래요. 하지만 실력을 검증받지 못한 강사는 기본 인원조차 채우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학식이 뛰어난 선생일수록 더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선생의 학식이나 내공이 높을수록 학생들이 더 잘 배울까요? 더 많이 배울까요? 달리 말하면 아는 게 별로 없는 선생한테는 배우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식이 뛰어나도 못 가르치는 사람 많잖아요. 가르치는 방법이 예, 예.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단어, 자기만 아는 세계의 얘기로 납득 못 시키는 경우 많고. 근데 또- 뭐 선생이라는 직업 자체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말할 정도로 아주 못하면 그 아예 그 바닥에 서지 않지 않나요? 어이, 그 바닥에 안정적으로 서 있는 교수님들 많잖아요. 아 저는 지금 학원 강사를 머리에 떠올렸고 우리 작두님은 그죠? 예, 예. 대학 강단을 예. 좀 떠올렸고 일타 강사님은 학식이 많은지는 모르겠어. 전달력이 일단 대단히 좋은 사람들이다.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는 물론 뭐 교수 기법이라든지 가르치는 방식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이 있겠지만 그걸 이제 동일한 수준으로 놓고 보면 대체로 선생님의 능력이 뛰어나야 학생이 더 많이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흔히 우리는 가르침을 제공하는 스승의 능력에 따라 배움의 수준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가르치는 스승의 수준도 중요하지만 배우는 제자의 수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 프랑스 철학자인 자크 랑시에르가 쓴 무지한 스승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책에서는 1818년 루뱅 대학에서 불문학 강사였던 조제프 자코토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당시 자코토는 네덜란드어밖에 모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랑스어 과목을 가르쳐야 했어요. 하지만 선생인 자코토는 프랑스어만 알고 네덜란드어는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은 프랑스 선생이고 프랑스어만 알고 학생은 네덜란드 학생이고 네덜란드어만 알고 프랑스어는 모르는 상황이죠. 그죠? 요즘 그러니까, 얘기로 원어민 강사네. 예, 그렇죠. 원어민 강사죠. 그러니까 스승은 그러니까 한국말도 못하는 원어민 예, 강사쯤 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은 프랑스만 아는 상태에서 프랑스어를 모르는 제자들한테 프랑스어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이라면 수업 진행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수업처럼 원활하진 않을 것 같은데 예.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더 잘 되는 서로가 막 집중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원어민 강사들이 하는 거랑은 약간 달라요. 그죠? 지금 원어민 강사들은 어쨌든 한국어도 조금 알거나 알아듣거나 또 학생들도 최소한 알파벳은 알고 뭐 이런 그죠? 그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전혀 서로 안 되면 수업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지금 자코토 선생의 입장이라면 되게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치, 처음 가가지고 현지 사람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프리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되게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자코토는 그 상황에서 나름의 교수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어와 네덜란드 대역판으로 출간된 텔레마코스의 모험이란 책을, 그러니까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같이 들어있는 그 책을 학생들한테 나누어 주고는 그걸 반복해서 읽고 외우도록 시켰어요. 당연히 그 과정에서 자코토는 아무런 가르침을 주지도 못했죠. 정확히 얘기하면 네덜란드를 몰랐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대역본을 반복해서 읽게 한 결과 학생들은 설명을 해주는 스승이 없이도 거의 완벽하게 프랑스어로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쓸 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걸 학생이 대단하구만. 이 얘기를 듣고 영어 공부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안돼 근데 그죠? 극단적인 상황이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작두님은 학생들 수준이 대단했다고 놓는데 어쨌든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아니 우리 한류 때문에 네. 한국어를 알고 잘 구사하는 외국인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보면 대부분 드라마 보고 배웠대. 그렇죠. 또 책으로 배웠대. 네. 이게 독학으로 배운 사람이 엄청 그렇죠. 많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싶지만 실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일이 거고,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례는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가 기본적으로 스승이 가진 알미나 학식을 전달하고 설명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알려고 하는 의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의 가르침이 없이도 배움은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럼 자코토는 그와 같은 교수법을 어떻게 생각해냈을까요? 사전에 미리 그런 결과를 예상하고 실행한 걸까요? 지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에이씨, 하다 보니 이거는. 그죠? 예. 근데 재미난 점은 스승인 자코토 자신도 학생들이 했던 체험을 겪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원래 수사학 선생이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군대에서 수사학이 아니라 화학을 가르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해요. 근데 물론 자신이 원한 건 아니지만 당시 군대 상황이 워낙 위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건데 결국 그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야 했는데 그때마다 자기에게는 배우는 능력이 저절로 발휘된다는 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수사학 선생인데 화학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화학을 혼자서 배우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말하자면 자코토는 이미 경험으로 스승의 가르침이 없이도 배움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교수법을 활용한 거죠.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사람들은 흔히 가르침의 수준이 곧 배움의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등식이 항상 유효한 건 아닙니다. 자코토의 경우처럼 가르침이 없이도 배울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식이 높아야만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철학자 랑시에르는 자코토처럼 가르칠 수는 없지만 배우게 했던 사람을 가르쳐 무지한 스승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지한 스승이 제목이 된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사람들은 흔히 실력이 우수하거나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 뛰어난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지만 이건 항상 옳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가르침의 수준이 곧 배움의 정도를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식이 뛰어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도 배움의 결과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입시학원에도 마찬가지예요. 통상 스타 강사의 강의에는 수강생이 엄청 많이 넘쳐나는데 스타 강사의 강의를 들은 사람 모두가 성적이 향상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학생들의 수준, 노력 정도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치게 그렇죠?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물론 스타 강사가 높은 인기를 얻는 데는 틀림없이 나름의 이유가 있긴 할 거예요, 그죠? 하지만 개개인의 성적은 선생의 수준이 아니라 학생의 수준에 더 많이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침보다는 배움이 더 결정적이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평소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지 못한 학생이 스타 강사의 강좌를 수강한다고 해서 성적이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배우는 사람의 능력이나 자세가 돼 있으면 스승이 없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르침보다는 배우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해서 스승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배움의 과정 중에 스승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는가에 달렸는데요.
자코토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무언가를 하도록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는 프랑스어와 네덜란드 대역본을 반복해서 읽게 만듦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배움에 대한 의지가 스스로 생겨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배움의 의지를 자극함으로써 스스로 공부하도록 만든 겁니다. 결국 무지한 스승인 자코토는 자기가 가진 지식을 학생에게 전달한 게 아니라 제자 안에 들어있는 학습 의지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스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훌륭한 것 같긴 해요.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시키면 훌륭하다라고 하는 게 네. 기본적인 의지가 있다라는 게 훌륭한 거지. 그렇죠. 어쨌든 사실 모든 부모들이 좀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이런 자녀를 보면 흐뭇하고 막 기분 좋고 이럴 텐데 참 이걸 어떻게 하는지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해봐도. 잘하는 스승이 네, 진정한 진정한 스승인 스승이다 거죠.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는데요. 흔히 이제 사람들은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의 지능을 우월한 지능과 열등한 지능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분도 지금 이 얘기를 딱 들어보면 자코토가 그때 했던 그 사례에서는 학생들이 뛰어나군 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코토는 이런 생각에 반대를 합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지능은 평등하다고 봤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은 자기의 지능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배우겠다 또는 배워야 되겠다라는 의지도 덩달아 꺾이고 맙니다. 뭐 지능이 열등한데 뭐 노력해도 되겠어? 라고 생각해서 미리 포기해버리고 말죠. 이 경우에 스승의 역할은 학생의 지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의지를 자극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스승이란 학생에게 지식을 주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학습하려는 의욕을 북돋아주는 사람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지능이 뛰어나다 이런 음.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시대가 한 200년 가량 차이가 나니까 요새 애들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요즘 뭐 잘 나간다는 뭐 일타 강사 뭐 이런 강사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뭔가 진정한 스승 뭐 이런 거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을 수도 그렇죠. 있겠다라는 뭐 생각이 드네요. 모두는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는 있죠. 그래서 간혹 일타 강사나 뭐 누구들 중에는 딱 앞에 서서 그죠? 몇 등급 이하는 오지 마,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진짜요? 있어.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모두는 그렇지는 않는다는 건 미리 전제를 드립니다. 어쨌든 자코토의 철학 이건 다시 말하면 철학자 랑시에르의 철학이기도 한데요. 자코토의 철학은 오늘날 우리에게 스승과 교육이 뭔지를 좀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코토는 이렇게 얘기해요. 책에서. 문제는 식자, 지식을 가진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능에서 열등하다고 믿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자신들이 빠져있는 늪에서 빼내는 것이다. 무지의 늪이 아니라 자기 무시의 늪에서 말이다. 그러니까 자코토에 따르면 교육이란 학생들의 머릿속에 뭔가를 집어넣는 일이 아닙니다. 학생을 각성시켜서 스스로 배움의 의지를 갖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특히 스스로 나는 지능이 열등하다라고 생각해서 학습 의지조차 상실한 학생에게 무작정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배움의 의지를 갖게 만드는 사람이 진정으로 위대한 스승이죠. 해서 우리도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는 평소에 학생들이나 자녀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게 뭐 스승의 날 때문이 아니라 이게 참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 주입식 교육으로 대한민국이 엄청 많이 오랫동안 세월을 해왔잖아요. 예. 그래서 뭐 단순히 외우고 가르치면 뭐 그대로 따르고 뭐 이런 중심으로 왔다가 조금 더 자기 주도적인 스스로의 배움의 의지를 갖도록 자극을 주면서 배움의 길을 스스로 여정을 떠나는 이거는 만고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학식이나 여러 가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이제 좋은 선생님, 스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에선 좀 반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죠. 뭐 흔히 이제 스포츠 세계에서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스타 플레이였는데 감독은 좀 변변치 못하고 그렇죠.
과거에는 잘 못했는데 감독으로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그쵸. 경우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지금 같아서. 우리 프로야구 감독들 보세요, 그죠? 대부분 보면 잘하는 감독은 선수 때는 별로였던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그렇죠. 그죠? 네. 뭐 그 김경문 감독이나 염경엽 감독도 네. 되게 그죠? 대단한데 선수 때는 별로였잖아요, 그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그 스승의 학식의 수준이 교육의 수준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 이건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럼 마무리할까요?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걸 저는 조직으로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 일방적으로 지시받아서 하는 일을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처럼 지시받아서 하는 일 또는 그냥 윗사람의 수족 노릇이나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일 이런 거에 거부감 갖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그 뭐 우리 밀레니얼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세가 되고 있는 이 직장인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라면 조금 더 학습에서 자극을 해서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일의 의미를 조금 더 가치 있게 부여해주고 제시해주고 스스로가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동기부여의 자극제가 될 수 있는 리더가 요즘에 진짜 필요한 리더 아닌가 이런 그쵸? 생각에서 예. 그리고 그저 일 잘하는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예, 있겠고, 그죠? 좋습니다. 자유님. 저도 예전에 이제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직장에 딱 들어왔는데 우연히 좋은 선배를 만나면 그건 행운이다. 그런데 좋은 선배가 없다면 네가 좋은 선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된다라는 얘기처럼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훌륭한 스승을 찾지 말고 훌륭한 스승이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 그래요. 너무 그 훌륭한데. 자유님은 진짜 훌륭하세요. 근데 그 얘기를 니체가 한 거 아세요? 따로 어디 가서 과외 받아요? 네. 니체가 훌륭한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면 너 자신이 훌륭한 아버지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은 스승이 있으면 교육에 도움이 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스승의 학식이 높아야 많이 배운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스승의 수준도 중요하지만 배우는 제자의 수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랑시엘의 무지한 스승에 나오는 자코토의 경우처럼 가르칠 수는 없지만 배우게 하는 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지한 스승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배움의 의지를 자극함으로써 스스로 공부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육이란 스승이 가진 학식을 학생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일이 아닙니다. 학생을 각성시켜 스스로 배움의 의지를 갖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특히 스스로 지능이 열등하다고 생각하여 학습 의지조차 상실한 학생에게 무작정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배움의 의지를 갖게 만드는 사람이 진정으로 위대한 스승입니다. 이것으로 직장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56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